한국사 교과서를 바꾸자 하는 시리즈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라사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채택률이 높다는 비상교육의 한국사인데요.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라의 성립과 체제정비, 경주 일대에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로 6촌이 박혁거세 집단을 중심으로 사로국을 건설하였다. 이 사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경주 일대라고 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로국은 뛰어난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여 신라로 발전하였다. 신라는 초기에 박덕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신라는 경주 일대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로국이 박혁거세 집단이 서기전 27년 사로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국은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주요 집단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왕권이 미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한국사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 이 머릿속에는 고조선부터 우리 고대 왕국은 전부 다 왕권이 미약했다. 이걸 전제로 어떻게 하든지 강한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기를 쓰고 알리려고 노력한다는 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로국을 BC 57년에 건국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 가지고 아주 논쟁이 많았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옛날부터 사용하던 국정교과서들 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해가지고 하나만 사용했던 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방금 읽어본 이 비상교육 한국사는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고 나서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다 폐기시키고 새로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검정교과서죠. 그러면 이 내용과 그 이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사용하던 국정교과서와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국정교과서인데요. 신라는 처음 진안소국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다.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의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하였다. BC 57년 똑같죠? 이후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의 집단이 등장하면서 박덕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 왕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사금으로 추대되었고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주 일대에서 사로국 건설하였다. 20년 전에 국정교과서하고 그 소동을 겪고 새로 만들었다는 검정교과서하고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요, 2007년에 가면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고교 국사교과서를 다시 발행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신라는 진안소국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는데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의민 집단이 결합해 건국하였다. 기원전 57년. 이 문장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 처음자 하나 있는 요거 하나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원전이라고 쓴 게 저 앞에는 BC라고 썼죠. 이후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의 집단이 등장하면서 박덕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자 하나 빼려고 교과서 다시 만들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과서나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저작권법에 걸려요. 똑같잖아요, 내용이 다. 그러면 과연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는 진안 12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다. 기원전 57년. 신라가 자리 잡은 경주 지역은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중국과의 교류는 어려웠지만 동해를 통한 일본 진출에는 유리하였다. 초기에는 박덕김 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주요 정치 집단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바탕으로 연합하고 있었다. 따라서 왕의 칭호도 연장자를 뜻하는 이사금이라 하였다. 이것도 별 차이는 없지만 지금 20년 전에 사용하던 국정교과서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검정교과서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지금 사용하는 검정교과서가 20년 전에 국정교과서하고 훨씬 더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많은 소동을 겪고 나서 뭐 했냐 하는 겁니다. 학생들부터 온통 많은 소동을 겪었는데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오히려 20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 국정교과서나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나 지금 사용하는 검정교과서나 신라는 다 사로국에서 출발했다라고 써놨죠. 맞나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 시조 혁고세 고서관조로 보면은 시조의 성은 박, 휘는 혁고세다. 갑자년 4월 병진일에 즉위했는데 호가 고서관인이 13세였다. 국호는 선화벌이다. 선화벌이 사로국이에요? 이상하죠? 삼국사기에는 분명히 국호를 선화벌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로국으로 변조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에 나라 돈으로 만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삼국사기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서기전 57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라 돈으로 올린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는 60간지의 첫 해로 참이설에서 3년 전에 해당하는 신유년과 함께 혁명의 해로 일컬어진다. 갑자혁명설. 혁고세의 주기 시기가 갑자년으로 전해지게 된 배경으로는 진흥왕대의 신라의 역사가 처음 정리될 때 혁고세의 실제 주기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관들이 갑자혁명설에 기대어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라는 서기전 57년에 건국했다고 삼국사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기전 57년에 건국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년에 맞췄다. 이 갑자년은 60간지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갑자년이 60간지의 첫 번째 해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 누가 맞췄냐? 진흥왕 때 사관들이 우리 신라 시작을 언제로 할까? 우리가 서기전 57년 이 갑자년에 한 걸로 우리가 조작해서 쓰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인 흉미사학자들이 주장한 게 갑자년에 신라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된 거야. 갑자년에 맞추기 위해서 조작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갑자생이 있으면 조작이야. 너 그때 안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난 걸로 맞추기 위해서 조작한 거야.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신라가 갑자년에 BC 57년에 건국했다라고 삼국사기에 쓰여 있으면은 그게 아니다라 싶으면은 다른 자료를 대야죠. 다른 자료를 댔더니 신라가 갑자년이 아니라 의류년에 건국했다는 다른 서적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거라고 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예언하는 참이설에 보면은 갑자혁명이란 게 있고 신유혁명이란 게 있는데 신라의 진흥왕 때 신라 사관들이 갑자혁명에 맞춰가지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갑자혁명이 뭐고 신유혁명이 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로국이 어디서 나오냐? 사로국은 삼국지 오한 선비 동의열전의 함안에 대해서 쓴 한조에 나오죠. 원문이 어떤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한조에 변진도 12국으로 또 여러 작은 별입이 있는데 각자 거수가 있어서 이 거수를 갖다가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제후다라고 해가지고 윤내영 교수님은 이 고조선은 황제국이고 황제국 아래에 여러 제후들, 제후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제후들의 이름을 거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수국 체제를 윤내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물론 강단사학에서는 전혀 무시하고 있죠. 각자 거수가 있어서 큰 것은 이름을 신지라 하고 그 다음 것은 험측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번외라고 하고 다음은 사례라고 하고 다음엔 읍차가 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갖다 중국 무슨 국 쭉 써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사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로국. 이거를 갖다가 이 사로국을 보니까 여기 소나 벌이라고 돼 있죠. 이걸 갖다가 사로국이라고 돼 있는데 소나 벌과 사로가 조금 발음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야 되겠다. 왜 바꾸냐면은 이 기사를 일본 식민사학자들하고 이 한국에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이 삼국지가 3세기 때의 내용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세기에도 신라는 없었고 여기에 딱 사로국이라고 나오는데 사로국이라고 나오는 요것을 삼국사기에는 선화벌이라 그랬지만 선화벌 빼버리고 요 사로국으로 갖다 씌우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근거 없죠. 자기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교과서를 편찬하는 이 교과서 편찬자를 비롯해서 세칭 한국대학의 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국자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데를 100% 장악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부를까? 누가 요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들을 학자라고 부르지 말고 사료 조작 집단이라고 부르자. 사료 조작하잖아요. 여기 사료국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 사료국을 삼국사기에 선화벌로 바꾸려면 뭔가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사하면은 큰일 나요. 이모라는 사람이 범인인데 이모라는 사람 범인 아니야. 박모가 범인이야. 왜? 근거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범인이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라가 BC 57년에 건국했다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쓰는 끌어온 용어가 세칭, 갑자혁명, 신해혁명, 신유혁명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하는 사람들이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주석다는 사람들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우리 고대 사료를 부정하는 이야기라면은 근거 일본인한테 가서 찾으면 100% 거기서 나와요. 이것도 보세요. 이게 일본 백과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유혁명, 신유년에 사회적 변혁이 일어난다는 참의설의 하나. 7세기 초에 삼혁명이란 게 있었는데 이게 갑자무진 신유혁명으로 일본에 전해져서 성덕태자가 17조의 헌법을 발표한 해가 갑자년이고 일본 서기의 기년을 정할 당시 신무주기를 신유년으로 하는 영향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사를 쓸 때 이른바 쇼토쿠 태자가 17조의 헌법을 발표한 해를 갖다가 갑자년으로 조작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일본사에서. 또 하나는 일본 서기의 시작, 일본 서기의 기년을 정할 때 신무, 일본 서기의 초대 외왕이라는 신무 주기를 신유년으로 하는 영향이 있었다. 다 조작했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660년이라는 거죠. 신유년이 서기전 BC 660년에 야마도회가 건국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신유년에 건국했다라고 조작했다는 거고 쇼토쿠 태자가 17조의 헌법을 반포한 때가 갑자년으로 맞췄다고 조작한 거예요. 일본사 조작했죠. 근데 이걸 왜 삼국사기에 갖다 뒤집어 씌우냐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가 갑자혁명설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나라 사전엔 안 나와요. 다 일본 대백과전서 찾아보면 나오죠. 일본 대백과전서에 참의설에서 60년에 한 번 오는 갑자년이 변혁이 일어나는 운에 해당한다는 사상. 여기는 갑자혁명이라고 하고 시인은 갑자혁정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서기 604년 추고천왕 12년에 성덕태자가 헌법 17개조를 제정하고 관이 26개를 실시한 것이 가장 빠른 예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서기 604년 갑자년에 쇼토쿠 태자가 이 헌법 17개조를 제정했는데 이 사람들 이 말뜻에는 그것도 갑자년에 맞춘 가짜다. 시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일본 서기 자체가 하도 조작이 많고 연대부터 안 맞으니까 그걸 왜 초대 일왕인 신무가 즉위한 해를 신유년 BC 660년에 맞췄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신유혁명설이다. 그 다음에 쇼토쿠 태자가 17개의 헌법을 반포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갑자년이다. 그래서 요거는 신유혁명설, 갑자혁명설에 맞춰갖고 조작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삼국사기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진흥왕 때 이 국사를 편찬하면서 갑자혁명설에 맞춰가지고
갑자년으로 조작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일본에서 뭐 그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그 갑자 혁명설에 맞춰 가지고 역사를 조작하자, 그랬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삼국지에서 사로국 하나만 딱 갖다가 뒤집어 씌웠는데요, 삼국지는 사마는 사방사천리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사마는 사방사천리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더 가야 되는데 칸이 부족해서 요 정도로 그렸어요. 그런데 사천리를 갖다가 자기를 멋대로 천리도 못 되는 땅으로 축소시켜 놓고 여기에 마한, 진안, 변안 갖다 놨죠. 여기 보면은 진안에 사로국 이렇게 그려 놨어요. 삼국사기는 선화벌이라고 한 걸 갖다 자기를 멋대로 사로국으로 그려 놨어요. 뭘 보고 했느냐, 삼국지위지 동의전 한조를 갖고 했다는 건데, 그런 삼국지위지 동의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보자는 겁니다. 사마는 사방사천리다.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진안의 노인들은 대대로 옛날 망명인으로 진나라의 고역을 피하여 한국으로 왔는데 마한이 그 동쪽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한다. 지금도 진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 6국이 있었는데 점차 12국으로 나누어졌다. 이건 뭐냐면, 이 진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나라 진시황이 그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만리장성을 쌓고 온갖 그 역사를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도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나라가 그 수도가 지금의 진시성 서안 쪽인데 경상도로 왔다는 거예요. 먼저 왔더니 거기는 마한이 있어갖고 마한이 동쪽 땅을 떼줘서 거기 있게 됐다. 그럼 마한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진안은 경상도로 보니까 마한은 그 동쪽에 있어야지, 서쪽에 있어야지 진안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역사 해석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 해석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게 역사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런데 진안이 경상도고 진안의 12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로국이 과연 지금의 경주인지 한번 삼국지위지 동의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 사람들이 이 책 보고 하는 거니까. 삼국지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편찬자가 위략이란 책을 끼워 넣었어요. 그 위략이란 책 자체는 지금 전해지지 않지만 이 위략의 내용들이 상당히 풍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진수가 삼국지를 편찬할 때 삼국지 오한선비 동의열전의 한조에 사만을 쓰면서 위략을 끼워 넣었다는 거는 믿을만 하다라고 해갖고 끼워넣은 거겠죠. 그 위략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왕망 때 이제 염사착이 진안의 우거수가 되었는데, 진안이 지금의 경상도에 있으면은 이 염사착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진안 사니까 경상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경상도를 말하는 건지 한번 보죠. 우거수가 되었는데 낭랑이 토지가 좋고 백성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서 항복하려 하였다. 그 음락을 나오다가, 그 음락이 어디예요? 진안의 음락이죠? 진안의 음락을 나오다가 밭에서 참새를 쫓는 남자를 만났는데, 한인, 우리의 한자, 한인이 아니었다. 삼한 사람이 아니었다. 한인의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삼한 사람들, 우리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막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남자가, 참새 쫓던 남자가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한인이고 중국인이고 내 이름은 호래다. 우리들은 1500명인데 나무를 베다가 한의 습격을 받아 모두 머리를 깎이고 노예가 된 지 3년이나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 진안의 우거수 염사착이 낭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음락을 나왔어요. 진안 음락을 나왔는데, 진안 음락에서 호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경상도 사람들이 지금 중국 가가지고 1500명의 나무 베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경상도까지 끌고 올 수 있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일본인들하고 한국에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역사학자들만 경상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뭡니까? 경상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도에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사마는 사방이 사천리다 라고 하니까
그 사마는 이제 중국 가까운 쪽에서 찾아야 답이 나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만주원류고라는 청나라 황실에서 펴낸 책을 보면은 사마는 요동반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인 식민사학자들하고 한국에 그들을 추종하는 한국의 강단사학자들만 사마는 지금의 한반도 남부에 있어. 그러니까 요즘 중국인들이 신나가지고 한국 학자들이 저렇게 주장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동북공정 다 하다가 안 하고 한국 학자들 하는 거 갖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배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교과서로 우리 2세, 3세를 가르치고 있는 이 현실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